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로메테우스다. 초등학생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으로 기억한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세상 끝 절벽에 매달아 독수리가 간을 파먹게 하고 인간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를 보내 화풀이를 한다. 죽지 않을 운명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가 되기 쉽다. 특히 프로메테우스처럼 끝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죽음으로 끊어낼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극한의 고통이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고통을 덜어보겠다고 제우스에게 굴복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비극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나중에 제우스가 원하는 이름, 제우스보다 더 강한 아들을 낳을 여성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건 굴복이 아니었다. 프로메테우스가 남봉꾼 독재자 제우스를 성숙한 중재자로 변신시킨 후였기 때문이다. 프로메테우스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제우스의 지배가 언젠가 끝날이라는 확신이다. 제우스가 지금은 가혹하게 제멋대로 정의를 행사하지요. 하지만 곧 운명의 손이 제우스를 따라잡아요. 제우스의 지배가 끝날 때 되면 끝나듯이 프로메테우스의 고통도 어차피 겪어야만 끝나게 돼 있다. 나는 지금의 이 불행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실 것이오. 당장의 고통을 덜어보려 비밀을 털어놓고 굴복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버티는 것뿐이다. 먼저 수많은 고난에 휜 다음에야 나는 이 사슬에서 풀려나게 돼요. 인위적인 노력은 필연의 법칙을 이기지 못한다오. 제 아무리 세상 만사를 꿰뚫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라도 인위적으로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오게 할 수는 없다. 낮이 가고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한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맹위를 떨쳐도 언젠가는 봄이 찾아와 얼음을 녹인다. 한낮에 해가 뜨겁더라도 때가 되면 힘을 잃고 기울어 칠흑 같은 밤의 자리를 내어준다. 프로메테우스가 필연의 법칙이라고 부른 이 자연의 법칙을 동양에서는 음양 이론으로 설명해왔다. 천자문을 펴면 가장 먼저 하늘 천 땅지부터 나온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주역을 펴면 가장 먼저 하늘을 뜻하는 건괴와 땅을 뜻하는 공괴부터 나온다. 건은 양이여 고는 음이다. 양은 볕이고 음은 그늘이다. 양은 낮이고 음은 밤이다. 양은 여름이고 음은 겨울이다.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다. 양은 확장이고 음은 수축이다. 양은 활동이고 음은 휴식이다. 천자문과 주역에서 하늘은 양, 땅은 음이라고 하니 은연중에 양은 고귀하고 음은 비천하다는 인상을 갖기 쉽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남성을 높이는 근거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하늘은 사람이 지향할 목표라면 땅은 발을 디디고 선 현실이다. 땅에 기반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본다면 결과물 없는 공허한 이상주의자가 된다. 물론 하늘이라는 원대한 목표 없이 땅에만 붙어서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다면 평생 가도 발전이라고는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늘과 땅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양이 살면 음이 자라나고 양이 죽으면 음이 숨어든다고 했다. 음과 양은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의 가치를 높여준다. 양과 음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있지 않다. 볕은 따뜻해서 좋고 그늘은 시원해서 좋다. 그저 볕이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늘이 더 좋을 때가 있을 뿐이다. 나무가 성장하는 일은 양이요 열매를 맺는 일은 음이다. 나무가 마냥 성장하기만 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활동하는 양이 있으면 휴식하는 음이 있어야 한다. 양은 좋고 음은 나쁜 게 아니라 양이든 음이든 한쪽만 있는 게 문제다. 일만 하고 쉴 줄 모르거나 매양 쉬기만 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격이다. 이름도 거창한 음양이론이 말하는 바는 간단하다. 자연의 이치대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여름에 반소매 옷을 입고 겨울에 털옷을 입듯이 낮에 일했으면 밤엔 쉬어야 한다. 군자는 하루 종일 힘써 노력하고
밤에는 두려워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낮에 일하고 내달리고 말하고 움직였다면 밤은 듣고 반성하고 쉬는 시간이다. 대립과 보원 못지않게 기억해둘 음양의 특징은 순환이다. 음과 양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돌고 돈다. 아침에 해가 떠 한낮에 가장 뜨겁고 오후에 해가 기온 뒤 밤이 되면 진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해가 뜬다. 봄의 양의 기운이 힘을 얻고 여름의 양은 뜨거운 기운을 내뿜고 가을의 양은 힘이 빠지고 음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겨울의 양은 힘을 잃고 음의 세상이 된다. 그러나 다음의 봄이면 다시 양이 힘을 회복한다. 그런데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이른바 남중시각은 낮 12시 30분 언저리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덥다고 느끼는 시간은 오후 2시 무렵이다. 태양이 가장 힘을 발휘해 낮이 가장 긴 절기인 하지는 6월이지만 실제로 가장 더운 때는 7에서 8월이다. 하지만 삼복더위에 한기가 들기 시작하는 법이다. 몸이 가장 뜨겁다고 느낄 때 실은 태양은 이미 절정을 지나 식기 시작한다. 제멋대로의 정의를 펼칠 만큼 제우스의 폭압이 극한을 달리던 무렵은 이미 그 힘이 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프로메테우스가 굴복을 거부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다. 궁즉통이라고 한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궁즉통의 원문은 이렇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은 궁지에 몰리면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흔히 쓰인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원문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 원문에 등장하는 궁하다는 사태의 변화가 끝까지 갔다는 뜻이다. 여름이 깊어지면 점점 더워지지만 여름이 끝까지 가면 가을이 와 서늘해지면서 성질이 바뀐다. 궁하면 변한다의 원래 뜻이다. 뜨거운 열기가 고통이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이 끝까지 가면 서늘함으로 바뀌어 고통의 시간이 끝난다. 변하면 통한다의 원래 뜻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50에 읽는 내 운명 이야기에서 가져왔다. 제우스는 인간이 문명에 이르는 데 필수적인 불을 숨긴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고 문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에 몹시 화가 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절벽 바위에 묶고 독수리를 보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만든다. 프로메테우스는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고통 속에 놓였지만 결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에는 모든 상황이 변할 것이라 믿으며 고통을 감내한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당신이 보내고 있는 고통의 시간도 곧 끝날 것이다. 조금만 참고 버티자. 그동안 그리스 신화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책은 매우 흥미롭다. 이 책은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 등 고대 그리스 비극을 사주 명리학적으로 접근해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이와 관련한 인문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신탁을 받았고 안티고네는 국가를 위해 양심을 저버리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리스 비극 속 주인공들은 저마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저자는 명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비극 속 주인공들이 다른 선택을 통해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순간 자연의 기운이 신체에 각인된 결과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똑같은 농장에서 생산된 와인인데도 어떤 해에는 더 달고 어떤 해에는 떫은 맛이 강하다. 어떤 해에는 일조량이 더 많았고 어떤 해에는 강수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인간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태어난 환경을 8자의 기호로 표시한 결과물이 사주팔자라는 것이다. 명리학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결국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가듯 사주팔자라는 것도 삶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운명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